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로는 관세 이런 걸 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특별히 말보다는 행동을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하지만 물론 관세도 부과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요. 바로 제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이란 무인기 부품, 즉 드론 부품을 비밀 조달하는 데 연루된 중국과 홍콩 기업 6곳을 제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벌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한 달 동안에 세 번째 이런 관련된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봐주고 있잖아요. 협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협상도 없고 봐주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줄지어 제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도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 생각이 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직진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 세력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좀 속도 조절을 합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거든요. 그냥 쏟아지듯이 제재가 나가는 겁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요, 제재를 실행하는 곳입니다. 특히 달러의 힘,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통제해서 이렇게 제재하는 곳이거든요. 그 회사들과 거래하는 회사들도 이제 달러 거래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역을 막아버리고요. 이런 건데요. 보시면 재무부는요, 26일 홍콩 및 중국 본토에 기반을 둔 6곳에 이란 드론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요, 이란 제재 대상 기업인 피슈타장 카보시 고스타보시라 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그 회사와 그 자회사인 나린 세퍼 모빈 이스타티스라는 회사에 드론 관련 부품을 조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최대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요, 드론 부품을 우회 조달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란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 정책을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제재된 회사들을 보면요, 다 중국이나 홍콩 회사인데요. 딩타이 산업기술이라는 회사는요, 밸브 어셈블리, 엔진 등을 공급했고요. 용홍한 무역이라는 회사도 항공 부품 수백만 달러 상당을 구매해서 이란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콩 업체들이 이렇게 4개고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가 선전 GU 인터내셔널 무역이라는 테스트 장비 수출 업체고요. JP 오리엔탈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데도 부품 및 장비 공급 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미국이 다 보고 있다가 이번에 제재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런 게 오가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이 제재 위반하는 업체들도요, 미국이 먼저 합니다. 그걸 먼저 알아서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니들이 가서 경고하고 안 그러면 제재당한다고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판결문들을 보면 산자부나 관련 공무원들이 와서 말렸는데도 수출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실제로요, 미국의 정보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재가 잘 안 나오는 거는요, 동맹국이라서 미국이 봐준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계속 봐줄까요?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란에 관련된 거는 쉽지 않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은 관세로 하지만 나중에 중국과 훨씬 더 제재 같은 거를 더 타이트하게 갈 겁니다. 그때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요, 제재 대상 기업의 모든 미국 내 자산 및 미국인의 통제하에 있는 자산이 동결됩니다. 미국인의 통제하에 있는 자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달러 자산이란 겁니다. 달러는 미국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로 거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을 경유하는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이런 거는 달러 송금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재 대상자가 50% 이상을 지분을 소유한 모든 기업도 자동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제재도 부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거나 어떤 타협점을 보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바이든 정부 때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왜 좀 봐줄 수 있었느냐? 베네수엘라가 고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석유 가격을 안정시켜야 됐기 때문입니다.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줬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뭘 가지고 집권을 했느냐?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니까 파고 또 팔아. 석유를 계속 퍼올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권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경기 둔화의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유가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제재를 부활시키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막아도
우리가 충분히 낮은 유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제재는, 그리고 또 이렇게 유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러시아에게도 사실 타격이 됩니다. 러시아가 휴전 협정을 서두르는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러시아는 안 그래도 지금 원유나 천연가스로 인한 수입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바이든 정부 말기에 많이 막혔는데 가격까지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 걔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도 사실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라는 건요, 국제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소식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바이든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준 2022년 11월 석유 거래 양호를 되돌려 놓을 것 관련 협정은 3월 1일부로 종료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석유 거래 양호를 통해서요, 베네수엘라 국영회사 PDVS죠. 그리고 미국 석유회사 쉐브론의 협력이 일부 재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로 다시 차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네수엘라에서 나는 석유를 미국이 정유하기에 미국 정유사들이 거기 되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산은요, 좀 가볍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예전에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미국 정유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석유 시설을 많이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유가가 미국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미 유가가 안정됐으니까 트럼프가 다시 막겠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쉐브론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베네수엘라의 불공정 대선과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송환 거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저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지적하던 건데요. 어찌됐든 그 기존의 결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 명분으로 불공정 대선을 거론한 겁니다. 마두로 정부가 지난해 7월 28일 치러진 대선에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인 범죄자들의 신속한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데려오는 불법 체류자들 받을 이유가 없겠죠.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든데 거기 불법 체류자들이 보내는 송금이 그 베네수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요. 안 그래도 망해가는 베네수엘라에는 그 불법 체류자들의 송금이 그냥 단비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보낸다니, 이거 보내지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1기 때도 베네수엘라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때도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장, 그러니까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임명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끝까지 압박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에는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강하게 제재했고요.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와 하던 쉐브론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요. 2018년 기준에 하루 16만 배럴을 생산하던 베네수엘라 내 쉐브론 유전은 제재 이후 하루 5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근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베네수엘라 경제를 정말 턱 밑까지 목을 조르고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딜이 되지 않는 거라면 절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또 특히 베네수엘라는 특별히 딜을 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 석유가 많이 나면 베네수엘라의 지렛대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는 향후 미국의 제재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에 무력 점령하면 우리가 무력을 동원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대만을 지켜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이죠. 모호성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국무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의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건 트럼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런 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 대만 문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만은 칩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아마 대만 입장에서는 더더욱 기분이 나쁘겠죠. 하루는 이 보도 때문에 좋았다가 하루는 이 보도 때문에 슬펐다가 아마 대만은 거의 조울증 환자처럼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26일 백악관에서 열릴 첫 강요 회의에서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런 입장에 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요, 나는 특정한 사람들과만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기자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수차례 천명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요, 미국이 대만을 방어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대만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그 대만이 사라지면 중국이 서태평양, 그러니까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올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진 곳이긴 하지만 그거를 미국이 지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 미국과 대만은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지만 그거를 카터 대통령 때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그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켜줄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해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적인 문제 때문에 대만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답을 안 하는 걸 대만을 안 지켜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웬만큼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대답 안 하고 무슨 일이 지켜보자라는 게 트럼프의 그냥 관용어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는 트럼프가 대만을 협상 칩으로 쓰겠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 뭐 대만이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죠. 뭐 경제 강국이기도 하고 반도체 아주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을 하는 데서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카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잘 말을 안 듣는다?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우리가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하다가 중국이 자기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 난 여기서 변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겠지만 트럼프 임기 4년간 계속 롤러코스터를 정치적으로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모습은요, 대만을 칩으로 쓴다는 건요, 미중 관계가 단순히 패권 경쟁에서도요,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경제 문제를 가지고 더 첨예하게 부딪힐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안보보다는 경제고 경제로 중국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